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랑 시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필기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제목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죠? 이제 제목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봄이겠죠. 자, 그러면 봄에다가 잠깐 적어주실래요?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데 또 신기하게도 얘는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대상이죠. 기다리지 않아도 맞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시로 갈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기다림마저 잃은 거야?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기다림마저 잃은 거야? 약간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뭔가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도 너는 온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올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너는 꼭 올 거야 라는 거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 네가 힘들더라도 올 거라는 걸 나는 믿어 라는 걸 알고 넘어가 봅시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우리 2교시에 사진 봤었죠?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좀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이제 온다는 건데, 그러면 뻘밭이랑 썩은 물 웅덩이는 봄이 나한테 오는 걸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얘네는 어떤 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얘는 뭔가 긍정적인 애들이야, 아니면 부정적인 애들이야? 당연히 부정적인 애들이겠죠. 그래서 뻘밭, 썩은 웅덩이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필기를 해줄게요.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존재야? 막는 존재. 맞죠? 막는 존재. 얘는 봄과 나 사이의 장애물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 요런 데에서 기웃거리다가 한눈도 좀 팔고 싸움도 좀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다급한 사연. 이건 무슨 사연일까? 너 기다리는 사람 있댄다. 봄이 오는 걸 간절히 바라는 애가 있단다 하는 뭔가 그런 사연이겠죠. 그럼 여기도 적어볼까요? 얘는 봄이 오는 걸 바라는 화자의 마음. 요런 마음을 전해주는 거지. 누가? 바람이. 자, 그러면 바람은 얘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애예요, 부정적인 애예요? 얘는 긍정적인 애죠. 얘는 도와주는 애니까. 그럼 얘는 뭘 도와줘? 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봄한테 전해주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전해주는 애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얘네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글씨가 이상한데? 그냥 해야겠다. 무슨 매개체냐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전해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전해주는 존재죠.
이런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면 너는 더디게 온다. 그래도 얘는 온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 믿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얘도 믿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너 올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까 얘는 확신도 하고 있죠. 올 거야. 봄은 반드시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이렇게 막 눈부시는 건 어떤 감정이지? 너무 좋기도 하고 막 너무 감동스럽고 막 이런 감정. 얘는 감격, 감동, 너무 벅차, 뭐 이런 감정들.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교시에도 했던 거 이렇게 가까스로 두 팔 벌려서 껴안아 보는 거 요거는 되게 너 되게 그리웠으니까 내가 한번 안아볼게 라고 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건 기쁨의 행동이죠. 기쁨의 행동.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봄을 기다렸고 결국 봄은 왔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냥 이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간단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봄을 나타내고 있는 애들을 한번 볼게요. 너는 온다. 얘도 봄이고. 또 어디 있어? 마침내 너는 온다. 얘도 봄이고. 너를 보면 눈부셔. 얘도 봄이고.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드디어 여기 한 번 나오네요. 이거는 화자. 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기다리는 화자. 다음에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만. 얘네도 다 봄이죠. 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는 요 정도로 이해하면 아주 잘하신 거거든요. 뭐 봄은 하다가 기다리는 대상이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근데 얘는 화자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봄과 나의 이런 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애는 뭐 바람이고 뭐 이 정도를 알면 우리가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봄은 어떤 대상이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한테. 선생님한테 봄은 뭐고 여러분한테 봄은 뭐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봄은 어떤 대상일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뭐가 있었을까? 선생님은 예전에 이 교사가 되는 시험을 볼 때 그때 되게 이 합격을 기다렸어요.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얼른 내가 학교에 가서 예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봄은 시험을 합격하는 거. 그거는 내가 지금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안다 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선생님한테 봄이라고 할 수 있죠. 나한테 봄이 온다는 건 내가 교사 되는 시험에 합격해서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선생님에게 봄이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선생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했을 때 이제 나한테 이런 봄이 왔으면 나는 너무 눈부셔서 맞이할 수가 없다. 너무 감동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를 그런 내용의 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과연 봄은 뭘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뭘까?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꼭 온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과제방에 오늘 올려주세요. 과제방에 올릴 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뒤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봄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는 것은 절망적 상황이고, 뻘밭 구석, 썩은 웅덩이 이런 거는 봄을 나에게 못 오게 하는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다급한 사연은 내가 이렇게 봄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사연이고, 그걸 전해주는 매개체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인데 나는 네가 오면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본다. 이렇게 기쁠 것이다. 이렇게 소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봄을 나타내는 것들은 너, 그 다음에 여기도 너, 그 다음에 여기 너, 사람, 이게 다 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를 나타내는 건 나,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네가 온다, 온다, 온다. 여길 보니까 되게 확신하고 있고 네가 올 거라는 걸 믿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시를 공부를 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했죠? 나에게 봄이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교과서 16쪽을 펴시고 학습 활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의 전개 과정에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 이 부분.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고 했어. 이렇게 자꾸 너가 온다고 반복하여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을 해서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말하는 이가 너를 기다리는 태도가 너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아까 앞에서 했죠. 너가 올 것이라고 확신함. 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죠. 믿고 있음.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니?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이거 우리 얼굴 보고 수업했으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지만, 자, 봅시다. 그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떠올려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갔을 때 그걸 기다릴 때는 당연히 시간이 좀 천천히 가겠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빨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봅시다. 너가 매우 더디게 옴. 그러면 말하는 이가 너가 더디게 온다고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너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이 되게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 거죠. 더디게. 말해 봅시다. 여기 마침내 너를 만난 말하는 이는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고 했어. 이때 말하는 이의 심정은 어떨까? 그냥 중요한 말이죠. 말하는 이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너를 만난 심정은 아까 우리 설명했어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다음에 기쁨.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쪽에 있는 학습 활동은 정말 쉬웠네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17쪽.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제목인 봄의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이 시의 제목인 봄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기 자신에게 봄의 의미가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1번 볼게요. 여기
다음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여 봄이 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래요, 얘들아. 봄이 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근거를 들어서 말해보래요. 시어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가치관에 비춰서 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 과제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올려둔 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이랑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과제 할 건데 안내는 다음 장에 안내할게요. 아래에도 보세요. 각자 해석한 봄의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지금 없으니까 선생님이 대신 과제방에서 이걸 보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봄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근거는 요거야 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요 부분을 우리는 과제로 할 겁니다. 얘를 과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과제방에 올려야 할 과제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 공책 정리.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공책 정리한 내용은 올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 하는 사람만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면 되고, 그냥 아니다, 나는 나중에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겠다 하시면 그냥 공책에다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과제방의 업로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과제방 업로드는 오늘 11시까지, 오늘 밤 11시, 4월 23일 목요일 11시까지 올려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고요. 과제를 안 올려주시면 오늘 출결해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방에 업로드할 내용은 우리 아까 2교시에 눈을 감고 떠올렸던 봄의 이미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생각들이 났는지,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시에서 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근거로 이 시의 봄을 이거라고 생각했는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다음 장에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눈을 감고 떠올렸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봄 하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등교를 하고 교실에 가서 장난쳤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초등학교 때 식목일을 맞아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들, 예쁜 글로 이렇게 안 적어도 되니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것들을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이 시에서의 봄,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의 근거까지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 시의 봄은 할아버지의 건강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금 편찮으신데 건강이 회복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꼭 할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몇 줄 이상 써라 이런 거는 안 정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BS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과제방이 있어요. 보라색. 거기에 4, 5, 6, 7, 8 자기의 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6반 이렇게 클릭해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등록하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제목에는 자기 이름을 꼭 써주세요. 3학년 6반 몇 번 이름 이렇게 쓰고 이제 내용에 1번 내용 어쩌고 저쩌고 2번 내용 어쩌고 저쩌고
3번 내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 쓰시고는 등록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오늘 밤 11시까지. 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공책 내용을 보내줬던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좀 되게 잘했다,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의 공책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고 선생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일단 5반에서 2명의 학생을 뽑아봤어요. 일단은 강, 시옷, 미음 학생. 여기에 보면 문제도 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읽기 전, 중, 후 이렇게 잘 정리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이응, 비읍 학생. 이 학생도 남학생인데 뭐 글씨가 엄청나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고 또 여기에 간송미술관도 더 알고 싶은 내용 찾기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읽는 후는 같이 필기를 안 해줬지만 책에서 찾아서 이렇게 필기를 한 모습이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6반에서도 보면 이응, 시옷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해놨는데 여기 오늘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적어놔서 선생님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기 선생님 가라사대 자고로 펜 3가지는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3가지로 했다라는 귀여운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반에서는 2명의 학생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조이응 지읒 학생. 이 학생은 글씨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글씨도 너무 예쁘고 정리도 아주 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기 불문가지의 한자도 이렇게 쓰면서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곽희읒 이응 학생. 이 학생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문제를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모습이 예뻐서 선생님이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반으로 가볼게요. 8반에서도 2명을 뽑았는데 배지읒 이응 학생과 오시옷 이응 학생. 일단 여기 옆에는 여학생, 오른쪽은 남학생인데 여학생 걸 먼저 보면 지지난 시간에 못 보냈던 16일 과제까지 선생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정성 들여 요약도 하고 소감도 쓰고 그래서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여기 성찰 부분까지 잘 적어주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남학생도 이 학생도 글씨가 엄청 예쁜 편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문제 적은 내용을 열심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읽기 전, 중, 후를 나눠서 필기를 하고 근데 소감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7명 정도를 뽑아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리고 맨날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선물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공책 보내주는 내용을 다 체크를 해놨다가 계약하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실망하지 않게 선생님이 좋은 상품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공책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싶으면 또 보내주시면 돼요. 뭐 오늘은 정리할 게 별로 없었다 하면 뭐 안 보내주셔도 되고 일단 오늘은 과제를 올리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